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오후 12시 36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57로 투심이 악화되었습니다. 전날보다 10포인트 내려갔고 또 그 전주보다는 20포인트 정도 내려가면서 현재 시장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역시 3월 5일 이후에 6만 달러까지 하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쟁이 중동까지 확전이 안 될 것이라는 일부 안도감이 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은 반감기를 약 이틀 앞둔 변동성과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가 내년 초에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0년 반감기를 기억해 보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월 12일경, 현지 시간으로는 5월 11일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반감기 약 2달 전에 약 40%까지 급락을 하고 다시 회복했다가 반감기 4일 전부터 시작해서 반감기 직전까지 약 16% 급락을 했다가 반감기와 함께 다시 회복을 했다. 약 6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힘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거 기술적인 차트를 현재에도 적용하려면 과거와 현재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비슷한 점은 반감기 그 자체이고요. 따라서 반감기가 주는 변동성에 따라서 아주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은 동일한 점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격 변동성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보여지고요. 차이점은 거시경제와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중장기 암호화폐 시장이 과거의 패턴으로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2020년은 코로나 시국으로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했고 0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리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점을 찍고 언제 내려올 것인가 상황을 살피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 상황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옵션이 암호화폐 시장보다도 국채 시장 등 다른 옵션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즉 2020년과의 차이점은 비트코인 상승 견인력이 과거보다 현재 통화정책 부분에서는 매우 약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현재는 2020년과 비교해서 더 나은 점은 없는가?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는 시장 평가도 많지만 해당 이슈는 단회성의 이슈가 아닌 만큼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적 영향을 계속적으로 줄 것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차분해진 분위기가 찾아오면 매입의 양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상쇄할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향력이 있는가? 이에 대한 비교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시장의 평가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급력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상승의 힘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좀 더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제대로 된 상승장은 대략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은 걸렸고 그 상승하는 큰 트렌드 안에서도 수차례 급락과 급등의 변동성이 찾아온 만큼 이에 대한 호재에 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자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글에서는 비트코인 반감기 검색량이 2020년 반감기에 비해서 거의 30%는 더 많다고 전했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의 수가 과거보다 증가했고
또 그로 인해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만큼 투자자의 자본 유입이 증가하는 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에 대해서는 긍정적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리플과 코인베이스 사건에 대한 SEC 수석 집행 변호사였고 현재는 사임하고 나서 법무법인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라단 스튜어트가 리플과 SEC 소송이 암호화폐 증권 여부 관련해서 대법원에 회부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의 논리가 옳지 않다. 만약 SEC가 이 쟁점 사실을 가지고 대법원에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토큰이 내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어야 한다는 이론을 법원이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인데 이 논리는 옳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증권 자체에는 내재적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토큰은 송금이든 결제 수단이든 그 자체로 쓰임, 소용이 있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가 없을 수가 없고 따라서 토레스 판사도 토큰 자체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토큰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대법원이 이야기한다면 대법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토레스 판사가 판결했던 증권이 아님에 대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SEC가 과거에 입증하지 못했던 증거를 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미국 상원 의원과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법안을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명칭했다고 하고요.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지불 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되 달러 연동 디지털 자산이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1대1의 현금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지원되지 않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금지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암호화폐와 동일하게 명확한 규제가 있어야 그 안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통과가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더 CEO의 경우에는 최근 열린 프랑스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서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유용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이 필요한데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려는 리플의 움직임이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 더 많은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업계의 건강한 경쟁은 또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리플과 테더가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업계를 리드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